지금도 수많은 브랜드와 창작자 그리고 기업들이 굿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아시나요? 팝업 스토어 10개 중 6개는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일러스트 페어에 참가한 100명 중 절반 이상은 본전도 건지지 못한 채 집에 돌아가죠. 온라인 판매용 굿즈를 기획한 MD들조차 목표 판매량 달성률이 40%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굿즈를 만들면 잘 팔릴 줄 알았는데 기획이 구렸나? 캐릭터가 별로인가? 예산과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브랜드에 도움이 안 된다. 현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런 사례들 사실 전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시장 안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들이 있습니다. 오픈 하루 만에 완판되는 굿즈, 줄 서서 입장하는 팝업 스토어,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판매 기록을 세우는 프로젝트들. 저희 굿즈맨은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단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패하는 프로젝트들은 모두 놀라울 만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알아낸 굿즈 제작이 실패하는 3가지 공통적인 이유,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성공으로 가는 방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처음부터 전략 없이 시작한다. 굿즈 제작이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엇을, 누구를 위해, 왜 만드는지를 정하지 않은 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만들어보면 되겠지? 이게 요즘 유행이라는데 우리도 한번 만들어볼까? 예쁘게만 만들면 팔리겠지? 이렇게 시작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대부분 100%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굿즈 제작은 단순한 물건 만들기가 아니라 전략적인 비즈니스 설계이기 때문이죠. 제작 전에 반드시 4가지는 최소한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어느 단계에서든 반드시 문제가 터지기 마련이죠. 1번, 활용 목적을 구체화하라. 이 굿즈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팝업 스토어용이라면 현장 경험과 브랜딩 효과를 강조해야 할 것이고, 온라인 판매용이라면 수익 구조와 재구매 전략을 명확히 해야겠죠. 만약 일러스트 페어용 굿즈라면 감성 포인트와 회전율을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무료 배포용이라면 노출과 바이럴 효과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목적이 정해지지 않으면 디자인, 단가, 수량, 패키징까지 전부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2번, 수량과 손익 구조를 예측하라. 몇 개를 만들까는 단순한 생산 문제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구조의 핵심인데요. 예상 판매 수량은 몇 개인지,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일지, 재고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등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재고 폭탄을 맞거나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반드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3번, 예산 범위를 미리 설정하라. 얼마까지 쓸 수 있는가를 모르면 제작 과정에서 계속 사양이 흔들리고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예산을 먼저 명확히 정하고 그 안에서 제작비, 패키징, 마케팅 비용까지 전략적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4번, 품목 구성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라. 굿즈는 단품 출시가 절대 기본 베이스가 아닙니다. 보통 포트폴리오 단위로 구성이 되는데요. 고마진 판매용 상품 몇 종, 팬심 자극용 한정판 몇 종, 노출용 무료 증정품 몇 종 등 이런 조합이 있어야 전체 프로젝트가 하나의 전략으로 작동합니다. 전략 없는 기획은 모든 실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혼자서 세우기 어렵기 마련이죠. 시장 데이터, 단가 구조, 생산 공정까지 이해한 전문가와 함께 기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정형화된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한다. 굿즈 제작이 망하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정형화된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의 나눔 혹은 소량 테스트 수준이라면 괜찮지만 브랜드, IP, 캐릭터, 기업 단위에서 이 방식을 택하면 실패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량 굿즈 제작 플랫폼들은 사이즈, 소재, 인쇄 방식, 포장 형태 등이 정해진 틀 안에서만 제작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플랫폼들을 통해 굿즈를 제작하게 되면 결과는 명확해집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퀄리티 한계가 명확하고 실용성도 부족하고 디자인 가치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이 제품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똑같은 티셔츠라도 왜 어떤 건 8,000원이고 어떤 건 12,000원의 제작 단가가 나오는지, 육안으로 봐서는 비슷한데 왜 가격 차이가 나는 건지, 이러한 제품 가치에 대한 이해가 제작자로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원단의 밀도, 봉제와 마감 품질, 인쇄 내구성, 인쇄 방법, 세탁 후 변형률, 패키징 수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제품의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감각을 가질 수 없고, 내가 제작을 맡긴 제작업체, 공장에서 받은 그 단가를 보았을 때 왜 이런 단가가 이 수량에서 책정이 되는지 도저히 파악하기 힘들어집니다. 굿즈는 브랜드의 물리적 확장체입니다. 기획 의도에 맞게 소재, 사이즈, 구조, 인쇄까지 커스터마이징하고 제품 가치까지 설계할 수 있어야 진짜 경쟁력 있는 굿즈가 나옵니다. 세 번째, 공정과 리스크를 과소평가한다.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공장에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현실은 전혀 다른데요. 품목마다 생산 라인도 다르고 인쇄 방식도 다르고 MOQ 조건도 다릅니다. 조금만 사양이 달라져도 단가 폭등, 일정 지연, 납품 실패는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죠. 거기에 포장, 배송, 통관까지 고려하면 관리해야 할 변수가 수십 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프로세스를 모든 제품 및 품목군마다 다른 생산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면 창작자, 제작자, 담당자로서 이 머리 터지는 상황을 마주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굿즈 제작은 단일 공정이 아닙니다. 커다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이죠. 기획, 디자인, 샘플링, 생산, 품질 확인, 납품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전문적인 제작 파트너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이유 모두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혼자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점이라는 것인데요. 굿즈 제작은 단순한 물건 만들기가 아닙니다. 기획 전략, 제품 가치, 공정 관리, 품질 컨트롤까지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설계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복합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굿즈맨과 같은 전문적인 B2B 굿즈 제작 업체입니다. 굿즈맨은 단순한 OEM 제작 대행이 아닙니다. 수많은 프로젝트 경험, 글로벌 공장 네트워크, 전 과정 통합 관리, 브랜드 맞춤 기획력 등 이 모든 것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성공하는 굿즈로 바꿔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인데요.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그 한 문장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그 순간부터 기획, 납품까지 모든 것을 굿즈맨이 책임집니다. 더 이상 감으로 만들지 마세요. 검색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굿즈를 제대로 만든다는 건 결국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문의를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굿즈 아이디어가 재고로 끝날지 혹은 브랜드의 자산이 될지는 어떤 파트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굿즈 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굿즈맨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굿즈 제작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